저는 이거 뜯는 이 느낌과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6년째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청바지 입고 간판 교체. 누가 청바지를 입었고 누가 간판을 교체한다는 걸까요?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태경 최고께서 얼마 전에 150석 만들겠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평소에 뻥이 좀 셉니다. 저는 평소에 농담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대표 기준 80석, 뻥쟁이 하태경 기준 150석. 야권 빅뱅을 만들겠다. 야권의 새 판을 짜겠다. 보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 이 창당 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창당식 때 청바지에 흰 티를 입은 모습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고요. 항상 저도 이제 국방부 출입할 때 국방위 당시 상임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맨날 양복 바지였는데 청바지 입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 모습도 준비되면 함께 보시죠. 자, 뭐 낯익은 얼굴도 많이 보입니다. 관 기자, 지상욱 의원인가요? 뒤에 청바지 입은 모습을 보이고요. 유승민 의원도 현재 청바지를 입었고, 오신환 의원도 지금 청바지를 입은 모습. 자, 청바지를 입는다고 뭐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청바지 잘못 입으면은 아저씨 중에 아저씨도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젊은 것을 기치로 이렇게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간판까지 교체하고 유승민 의원이 새 당을 창당을 한 겁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유승민 의원 대구에서 출마한다고 했어요. 사실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의원이 통합을 하냐 마냐 한창 할 때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유승민이 대구에 출마하지 않는 것. 이게 한국당 측에서 내세웠던 조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대구 동을린 현재 본인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대구가 가장 험지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 근데 그게 대구 동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안철수 전 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의 귀국,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창당, 모두 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없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 그 공간이 생겼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다. 그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는 안철수 대표도 귀국하는 거고 새로운 보수당도 자신 있게 저렇게 창당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안철수 대표 우선은 뭐 혁신 없는 닥치고 통합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이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새로운 보수당이 비록 8명밖에 안 되는 현역 의원으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분상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후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이 보수의 몰락돼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래도 단순 8석이 아니라 굉장한 명분을 갖고 자유한국당에게 뭔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보수당이나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더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총선에 임할 건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 건가를 되새겨보면 지금 저런 울림들이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 안철수 대표의 귀국,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결실을 맺을지를 판단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총선 D-100 3대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변수이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인재영입 물갈이 승부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합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볼 텐데요. 유승민 의원이든 안철수 전 대표든 다 통합하겠다. 황교안 대표 일단 이런 메시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험지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험지 어디? 궁금합니다. 예컨대 험지보다 더 험지라고 한다면 종로와 구로울 두 가지로 현재는 압축되고 있어요. 만약에 황 대표가 종로에 나간다면 이낙연 전 총리와 맞붙는 거예요. 정면 대결. 대선 전추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 구로울로 간다면 청와대의 윤건영 실장, 구로울의 안방마님, 안방 주인이 지금 방 내줬죠.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실장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청와대를 상징하는 윤건영 총실장과 한판 승부하는 종로와 구로울 두 가지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컨설팅계의 제가 공명께서 보시기에는 김 선생께서 보시기에는 어디가 좀 그래도 가능성이 나왔습니까?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요. 지금 서울 48개 지역구 중에 6개인가 7개밖에 의석이 없으니까 뭐 웬만하면 다 험지예요. 웬만하면 다 험지야. 근데 구로울이 더 험지겠지만 저는 그래 구로울은 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래요? 지역적으로 볼 때 서남부에 너무 위치 지어져 있고 그리고 윤건영 실장하고 황교안 대표가 붙는다면은 윤건영 실장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죠. 자기의 몸값을 바로 올릴 수 있는 홈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저건 이제 싸움이 이제 쉽다 어렵다의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드리는 건 많은데 돌아올 건 별로 없다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 두 군데 중에서는 종로일 건데 근데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41군데 정도가 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당 쪽에서 그 황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중에서도 좀 가능성이 높은 곳. 조직이 좀 탄탄해가지고 황 대표가 갔을 때 이제 올라탈 수 있는 곳. 험지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승수 효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를 갔을 때 옆 지역에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인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변호원 변호사님. 한편 민주당은요. 인재 영입에 지금 계속 순항을 하고 있어요. 1호, 2호, 3호. 모두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재 영입 4호로 소병철 전 고검찰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반대급부로 한국당의 인재 영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좀 질이 멸렬한 상황이죠. 굉장히 좀 2016년 총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했던 분들은 거의 다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다셨거나 배지를 낙마하셨던 분들도 현재 뭐 공공기관에 어디 뭐 장으로 가 계시거나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2010년 한국당,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서 인재 영입한 사람들은 공천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별로 대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 인재 영입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지금은 황교안 당대표가 직접 영입하지 않는 한 공천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공수표만 남발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너가 쌓이면 해라. 백추스표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천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해봤자 저는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어느 중진위원이라든가 인재 영입위원장이 우리 당이 영입을 하겠다 들어와라 하더라도 간다고 해서 그냥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정론가서 발표하는 건 끝나는 거 아니냐. 공천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낙마했을 때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인재가 늦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황교안 대표가 누군가를 만나서 공천을 드릴 테니까 와라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 영입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바람도 주지 못하고 있고 확답을 주니까 중량 가는 인사들도 내가 거기서 뭐하러 들러리스로 가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지지멸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인재 영입 인사를 보면 첫 번째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 두 번째는 20대 남자, 이 남자, 세 번째는 군 인사, 네 번째는 검찰 인사. 상당히 광폭 인사라는 평가도 있죠. 예, 사실 1호, 2호 때만 하더라도 역시나 감성적에 치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3호, 4호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감성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든가 안보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확 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대적으로 다른 당들의 인재 영입이 상당히 질이 멸렬하고 뭘 하고 있느냐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 새로운 보수당 간판은 바꾸냈지만 사람은 그대로 한국당도 니네 당명 바꾼다 하더라도 결국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느냐 그런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문 변호사님의 정말로 뭔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도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